이장들의 비리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고흥 과영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받아낸 마을발전기금의 사용처 불분명 사건과 마을 주민들의 공동재산 매수로 발생한 불균등한 마을 재산 분배 과정, 이를 꼼꼼히 기록해야 할 마을장부 훼손 사건 등은 이장 제도의 허점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한 이장이 지속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장을 25년 더하기 개발위원장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년 동안을 누벼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그 고질적인 병들이 다 그냥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이 마을의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장도 개발위원장도 아니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전히 개발위원장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어요. 어제까지도. 그러면은 그건 할 이야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이 마을을 다 그냥 총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 자기가 주물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심한 아마 어떤 상실감이랄까요. 그걸 느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하면서 이장을 했으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돈이 어떻게 생긴지를 아마 그분은 그냥 너무나 빠삭할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만원 단위에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단위가 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든 뭐든 생긴지를 그냥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은 이쪽 저쪽에 사장나무 있잖아요. 저 사장나무 밑으로 이제 경계로는 점안면 월송이라고도 모시는데 거기에 태양광이 하나가 있고 이 산 너머에가 저수지 너머에가 또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요. 두 군데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받은 것 같아요, 돈을. 근데 1,000만 원은 자기가 받았다고 확실히 인정을 해요. 2,000만 원은 이제 증인이 2명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법적인 증인으로까지는 아직은 전개시키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본인들의 뭐랄까요, 그 입장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밝혀내야만 되는 그런 그 상태죠. 1961년 군사정부에서 읍면자치를 폐지한 후 마을자치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 정부가 통치하기 좋은 행정구조를 만들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마을정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기관인 시, 군, 구의 읍, 면, 동 지역은 다른 지방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는 대신에 소비자로 전락해야만 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주권자의 지위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는 태양광 업체로부터 받아낸 마을발전기금의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고 해명도 부족하다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에 돈을 받아서 마을 통장으로 현금으로 줬냐 이렇게 통장으로 넣나 그것도 넣는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마을마다 계속 이분이 빠져나가요. 일부 제가 녹음까지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때마다 틀려요. 이 양반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 통장이 이제 있는데 마을 통장에서 이렇게 200만 원짜리는 자기 하나가 넣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라면 소명을 안 하고 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을 원래 자산에서 넘어온 건지 태양광에서 받아갖고 넘어온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소명하면 되잖아요. 그냥 정직하면. 개인 통장에 들어온 돈을. 우리 마을 통장으로 들어온 거. 그럼 석춘마. 인출을 할 때 이장이 마음대로 인출합니까? 그 정도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찾았는데 이제 지난 이장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통장을요. 본인이 속촌마을회라고 하는 통장 자체를 통장도 직인도 다시 만들어버린 사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고유번호증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고유번호증을 내놔라 그래도 안 내놓더니 결국은 이제 그러한 사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마을회에 이제 단체 카톡방에다도 다 그걸 올린 상황이죠. 그래서 동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죠, 그거. 최근에 저희들이 그냥 다 이제는 그냥 다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러면 좀 경찰에 신고가 듣고 간다 그런 건 안 했습니까?
그냥 진정만 해놓은 상태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자료를 확실한 증거를 이제 잡아서 한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십시오. 이렇게 통장을 왼쪽 것이 우리 본래 통장이고 직인이에요. 그럼 같은 계좌를 그래요? 네. 근데 이 통장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아니 이게 본인이 그 네. 통장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마을의 개발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통장은 이것은 자기가 직인 만들고 통장 같은 계좌번호거든요. 이거 0번이고 1번이거든요. 발급번호 1번이에요. 똑같은 계좌번호인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당한 거죠, 그냥. 2월 14일 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통장으로 잘못 모르고 찬조금이 들어와서 운영비 통장으로 옮기려고 여봤더니 통장이 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이제 이분이 이런 이제 모든 주도권도 자산도 자신이 다 관리해야 되는데도 이제 이게 이번에 새로운 자치위원회 뺏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방자치를 정상화한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비정상적입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중앙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제 대부분 사람이 잘 알고 있다. 문제의 마을 전 이장을 만나 사실 여부 확인을 했는데 1,000만 원의 통장 입고 사실은 있으나 2천만 원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날 총회 결산서를 과역 수인당에다가 맡겼어요. 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서류를 싹 만들어서 싹 넘겨서 요거 1월 11일은 아니요. 예. 이것도 1월 11일 날 인수인계시 2월금 1,000만 원 여기 안 올라왔어요. 예. 그것도 돌아 정기예탁 안 했어. 예.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문서도 내가지고 끝나본 거이단 말이오. 10년 때 두 업체가 들어가는 거 하나는 저쪽에 하나는 저만면 영정국상.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1,000만 원 받고 여기서 또 뭐 2천만 원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기서는 그때 나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때 나가 재산 관리를 했고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이장을 했어 그때. 이장을. 11년 때는 예, 그때는 이제 여사 이상민 씨가 이장을 했는데 그 말하기를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돈 받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마을에서 그 사람이 600만 원 준다는데 700만 원 주시오. 그 소리 하는 기억들이 안 나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1,000만 원 받은 사실은 기억은 하는데 2천만 원 부분은 1,000만 원도 예. 나가 어떻게 받았는가는 몰라도 요거를 통장으로 받았는지 돈으로 받았는지 이것도 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지방의원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선거 때만 후보들이 주민들을 무서워 한척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읍면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 선출을 마을 주민들에게 위임하고 있어 읍면장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 점이 오랜 기간 주민들을 농락하고 개인의 이득만을 챙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이장 임명에 대한 고흥군 한 면사무소 팀장의 얘기입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것은 공원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마을 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임명장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추천이 되면 저희가 결격사유 조회해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않는 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임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을 회의 같은 경우는 마을 총회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선한다고 시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별 성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패한 모델을 법제화하면 진정한 마을자치의 도입은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자치회장을 맡으면서 각종 서류들도 조작이 태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 이제 공옥계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 여기 이제 한 2장짜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10년에 만들잖아요. 10년에 만들고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까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분들이 2010년에 이제 다른 이장을 세웠어요. 2009년에 이장이 공석인데 2010년에 이제 한 명을 이장을 세웠다가 네, 좀 해줍니다. 자기들이 이 마을 규약을 폐기했다라고 그냥 자기들이 적어놓기만 해. 회의록도 없어. 이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10년도에. 2010년도 말에. 이것도 말하자면 무효예요, 이것도. 아, 이때 그러면 그 선출된 이장님이 누구예요? 이때가 이제 다시 이장을 했다고. 시장을 2011, 12, 13년. 쫓겨났는데. 쫓겨났는데. 벌금형하고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미친 동네라니까. 아니, 그거보다 행정이 문제지. 그러면 그는 이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벌금형. 아니, 우리 집사람까지 30만원 벌금 받았던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동네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미친 동네예요. 아니, 미치고 어떻게. 그냥 다 미친 거예요. 보험금도 미쳤구만. 그걸 이장을 임명장을 줬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아니, 군에서는 이제 이야기, 이제 우리 총무님 이야기는 하셨지만, 군에서는 상관도 안 해요. 아니, 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건 네가 왜 무슨 일을 뭐 지난 일을 네가 네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식이죠 저한테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든 게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이장이 이장을 했던 상관없이 모든 우리 마을 공업계는 그러면 해칭 요건하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네요. 없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어떤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읍면동 제도의 기능은 시범적으로 준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농촌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고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직 뾰족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을 위한 대안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관련 정책은 서울을 모델로 하여 전국화되었기에 더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저만 메인데 그 태양관 그 관련해서 그 2017년도에 그 2천만 원 그 받은 사실 있습니까? 이거 나는 이장을 했으면서도 동네 재무가 알아서 하지. 우리가 그 2천만 원 받은 건 없는데 700만 원이 그렇게 받았는데. 700만 원 받았다고 2천만 원이 아니고? 예. 이장은 재무 자산 관리자가 하지 돈 들어오는 것은 이장은 그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700만 원, 2천만 원 아니라 700만 원 받은 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기억은 이제 내가 이제 조율을 했으니까. 예. 이제 저희들은 600만 원 준다라고 100만 원 그래도 더해서 700만 원 줘야 되지 않느냐. 개발위원 회의 때 같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만 하지 이장은 그걸 관여를 못해요. 그러면은 동네 자산에 관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700만 원을 그 받았을 때 그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통장으로 들어갔죠? 통장은 그것을 기억을 저는 잘 모르죠. 나도 모르겠어요. 있더라고요. 그거 정부에가 다 있을 건데요. 그 마을 자산 관리. 예. 마을 자산 관리 정부에가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이장은 마을 자산 관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이장은요? 그렇지요. 전혀 마을의 자산 관리자가 할 뿐이지. 아까 10만 원 줬다 나도 관련이 없어요. 자산 관리자가 해요. 그러면 자산 관리는 누구 명으로 쭉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글쎄요. 나도 지금 그게 오래돼가지고 거기 뭐 관리자가 누군가 그걸 확실하게 좀 기억을 얼른 못하겠네. 나한테도 그 얘기를 했던데.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때 형님이 자산 관리를 했고. 그 그때 돈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한국식반장에서 밥 먹을 때도 네. 자리만 만들어줄 뿐이지 나는 그 전혀 관여를 안 했으니까 그것이 누구가 받고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알 수가 없고. 예. 아마 그거는 제가 누가 어디서 어떤 돈이 어디에 입금되었는지도 서로 모른다며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이장제도 개선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의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사무로 규정된 것은 읍면동의 마을 주민이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고유 사무가 아니라 소속 시군구의 업무에 불과합니다. 행정 업무 처리와 관련한 일들을 이장들이 보조하면서 실제로 대상자를 발굴과 정보 전달을 위해 마을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사정상 자료를 소집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공동재산의 분배 과정도
이장마을에 드는 몇 사람과 서류를 급조하여 입맛 닿는 대로 분배했다는 마을 통부의 얘기입니다. 공업계를 보면 동네 두레개 같은 형식인데, 이제 그런 계모임들이 이제 그때 당시는 땅이 없었으니까 이제 71반 돈을 모아서 이제 공유된 땅을 사서 이렇게 뭐 하는 방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결성이 됐고 어떻게 협의를 내 가지고 공업계를 형성하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럼 아까 그 서류는 이게 10년 때 1월 3일 날 만들었다는 거 서류는 그 규칙은 그 이전부터 내려온 걸 갖다 최근에 그때 맞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요런 것도요. 네. 요런 것도 그냥 자기를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 거예요. 요 규약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판단해보건데 요 규약을 제가 보려고 했던 게 판단해본데 22년도에 돈을 나누어 가졌던 시기입니다. 8월 3일 날. 그러니까 힘들 거. 예. 예, 그 나누어 가지기 전에 21년도 그 11월 경에 이제 날짜는 정확하게 그 회의록이 안 나와 있는데 막 갈기선 그 낙서 흔적을 보면 그때 그 소위 말하는 개발위원회 회의라는 것을 한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러면서 21년도에 22년도에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결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나누어 가지려 하니까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절차상으로 요게 21년도 했던 회의록입니다. 연말에 보면 동자금 2,500만 원을 공업계에 배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금을 2,500만 원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제일 의심되는 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17년도 이전에 이제 태양광으로서 돈을 받기 이전에는 마을에 자산이 얼마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자산이 있었으면 거기서 플러스 얼마가 된다는 게 우리가 뭐 수술했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건데 그 자료가 없고 현재 여기 보면 여기 전부에 지금까지 모든 통장이 요 세 개라고 보면 돼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30년 동안 그냥 그러니까 이제 통장이 검찰 조사 들어가면 개인 통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건데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21년도에 이미 동자금 2,500만 원 나눠 가지기로 결의하고 동답 600평을 팔아가지고 메가구에 분배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있어요. 동답을 두 개가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장을 21년도 이제 12월에 개발위원 이장 선출을 김병문 씨로 이장을 선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김병문 씨한테 다 맡기긴 힘드니까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 자산 관리인 스님에서 마을에 관련된 돈은 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을 수가, 이 사람은 사실은 법적인 그 권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변호사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했지.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고 22년도에 들어가서 8월 3일 날, 8월 3일 날 보면, 이제 6차에 걸쳐서 마을 돈을 인출을 합니다. 6번에 8월 3일 당일날 현금으로. 그래서 총 5,769만 8천 원을 그걸 한 거죠. 나눠 가진 거예요. 이제 이래가 130, 5,720만 원을 나눠 가진 거지. 5,720만 원을 44명한테.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근거는 이제 공업계에서 땅을 팔아서 나눠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눠 가진 돈은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땅을 판 돈은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송기동 어르신 그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세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도 일단은 현재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이게 이제 어물이니까 전부 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검찰도 아니고 무슨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수도 관련해가 상수도 관련해가 상수도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상으로 보면 상수도 이익금 260몇만 원인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이미 그 다음 해에 보면 다 썼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공업계라는 실체가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이런 거죠. 이게 보면 이것도 사실 법적 효력의 문제는 사실 있는데 마을재산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이제 마을에 보면 해관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을재산으로 마을도 안에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 세무서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분이 이제 그 22년도에 팔아먹은 땅이에요. 근데 마을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총회에 마을 총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집단이 아니고는 일방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이 땅을 해서 나눠 가지는데 막 그 당시에 마을 주민이 한 160여 명이 되는 걸로 판단이 들어요. 근데 44명에게 나눠 가졌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전부터 살던 사람한테 줬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새로 들어온 사람도 다수 있고 또 작고하신 어르신이 작고하신 분도 있고 또 작고 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안 주신 분도 있고 80년 이곳에 살았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나누어서 선정을 해서 줬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마을 재산도 이거는 모르는 기자님이 이제 보실 때는 이게 사실 석촌 마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사실 마을 우리 그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 그 토호 세력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행할 수 있는 자기 주머니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마을 돈이. 마을마다 합독방을 만들어 추진하지만 마을에는 오래 살고 계신 주민들도 있지만 귀농 귀촌한 분들, 주말에만 생활하는 분들, 운맹자 어르신, 장애인, 가문화 가족 등 다양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에 있어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장처우는 계속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 마을 자산이 예, 공업계로 돼 있다 보니까 예, 공업계 회원들이 그 마을 자산을 만든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알기는 그래요. 나도 이제 또 뭐 객기장을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정확한 것은 이제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예, 그래서 그것은 마을 자산으로 넘길 수는 없대. 마을 자금으로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 회의에서 공업계 회원들한테 공업계 돈이니까 공업계 회원들한테 분배를 하고 그게 회의에서 다 결정된 거예요. 그게. 그 마을 자산이지만은 공업계 회원들 명의로만 됐기 때문에 공업계 돈이라고 말합니다. 공업계 그 마을 주민들한테 공업계에 해당하는 회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태양광에 들어온 거 예. 이쪽에서 700만 원 하고 그 저수지 안쪽에서 1000만 원 들어온 거 그것은 마을 자산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1500인가가 그때 남아 있었을 건데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요. 10년이 넘어서 잘해도 몰라도 700만 원 받은 것은 받아갖고 여기 상수도한테 있었어. 생각해볼게. 상수도한테 쓴 게 아니에요. 상수도한테 들어가서 그 돈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상수도 한 것도 동네 자산으로 한 번에 포함돼가지고 그 뒤로 그 돈이 들어왔을 건데요. 아니요. 상수도로 들어갔어요. 상수도 돈으로. 나 기억이. 그것은 나가 잘 모르겠어요. 마을 자치는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자치로 마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를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인 면 동사무소에서는 귀찮아서 이 업무를 마을 이장에게 강요하다시피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방선거철 외 마을은 사실상 시군구의 식민지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완전히 밀착이 돼가지고 이장이 개발위원들을 뽑고 몇 명을 뽑아요. 이장 한 명이 이제 여기 몇 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위원이 다시 이장을 추대하고 이 구조가 지속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장이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선거가 오게 되면 선거에 뭐 군의원이 이제 돈을 얼마 줬다 그러면 돈 찔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논 이렇게 농로 이런 데 하는데 그 집 농소 이렇게 시멘트 좀 깔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오케이예요. 계속 밀어버린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신씨 집안의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신데 신씨 집안 자체 2명을 다 성폭행해가지고 한 명은 유부녀를 지금 저쪽 마을이 문화마을인데 자기 집 밑에 있는 그 정상적인 가정을 파탄을 시켜버려요. 그분이 할 수 없이 이제 이 창피하니까 순천으로 이사를 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일을 저지른 이 사람이 교도소까지 갔다. 그러고다 다시 또 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미친 동네야 아주. 제가 우리 동네 이장은 제가 우리 집안의 아재예요. 저는 김영김 씨고 저 사람도 김영김 씨도 아재지만 내가 평상시엔 아재라고 불러요. 이거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동민들이 그러한 일들을 계속 당시만 해도 18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근데
이장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개발위원이 이장을 뽑고 나와요. 주민이 예를 들어 최소한 우리 이장을 이렇게 뽑으랍니다 하면서 이제 거주라도 하거나 이게 뽑은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딱 뽑아가지고 공표 하듯이 하고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라는 그냥 박수 쳐주고 힘없는 노인들이 이런 격인 거예요. 이런 짓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마을 규약을 15년 전에 이미 만들어가지고 자치규약으로 개발위원 제도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런데 그게 딱 1년만 유효하고 제가 이제 다시 광주로 가면서 그냥 도로묵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한 3년 전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이 마을 자체가 이제 적어도 이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제 뭐 분여회에서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자치규약을 다시 손 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자치규약이 어떤 게 있냐면 공군에서 의외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자치규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겁니다. 이게 표준안을 이거 만들어가지고 여기 군청에서 만든 거지. 이것도 지금 공문서 위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표준안에 그냥 공공마을인데 그냥 석촌마을만 넣어놓고 이것도 해놓은 거예요. 대부분 마을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거는 난 이름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표준안. 계약한 이유가 있네. 네.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좀 해운으로 하는 요 규정을 만들어놨네. 자기들끼리.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변질하고 왜곡된 마을 자치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도적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인구 규모로 자치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 읍면은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계속 익숙한 일만 한다면 혁신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규모 면에서 이장의 업무 개선을 위한 인구 규모는 현재 행정리 단위보다 법정리 단위로 하고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 마을로 아예 낙인을 찍어놓고 면에서는 이제 지켜만 보는 거예요. 이해 충돌을 중재도 하지도 않고 관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조건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그냥 아예 면에서 이제 만약 명령 아닌 명령 지시를 내려버린 거예요. 아주 이장도 난처하고 우리도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와중에 이런 짓을 다 꾸민 거예요. 말하자면 직인을 바꿔서 지가 해버리고 우리는 통장하고 이거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회계장부 직인 통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찬조금 들어온 걸 잘못 제가 계좌번호를 자산통장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어서 뽑으니 통제 불능이 딱 된 거예요. 규모 면에서 이장의 업무 개선을 위한 인구 규모는 현재 행정리 단위보다 법정리 단위로 하고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를 정한 후 마을 단위로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고유 사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을 내에서 마을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때 농촌 농업 관련 사업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마을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를 우리의 읍면동에서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군자치구는 국가와 시도의 위임 사무와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자치 사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읍면동 마을 정부로 이양해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실현하고 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변질되고 왜곡된 주민자치회 대신에 선진국 수준의 제대로 된 마을 자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율적인 정치 단위로서 마을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농촌 농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중앙정부의 마을 단위 사업을 선정할 때 자치단체를 통해서 공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행정리의 정보가 제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 공무원이 구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마을의 친한 이장님과 통화해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본청 담당 부서 공무원이 몇 년간 공모사업 문서를 서랍에 넣어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 격차와 마을 간 격차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마을 내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마을도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이 자치단체 내에서도 읍면을 통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본청이 직접 마을을 상대해야 합니다. 읍면에서는 정작 이러한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을 내에서도 이장의 마을 주민 정보 전달이나 마을 사업 혹은 정부 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친한 주민들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거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 기능과 이장의 역할을 정립하는 일은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고 농촌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더 세밀하게 현장에서 지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와 규정 등을 정비하여 마을자치가 정상화되어 지방자치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지름길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